9월 30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13% 하락한 2593.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37% 하락한 763.8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종목, 코스닥에서는 1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유비온, DYD, HL사이언스, 에이스테크, 효림네트웍스, 흥성그룹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큐로홀딩스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중국 경기부양 섹터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은행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 데 이어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부동산 대출금리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민은행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인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빠르게 추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과 의류와 화장품 등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뱅크웨어 글로벌은 최근 토큰증권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중국이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뱅크웨어 글로벌이 알리페이와 합자법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상하이시는 소비 촉진을 위해 이번 달 말부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의 결제 플랫폼을 통해서 각종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뱅크웨어 글로벌이 수혜 기대감을 입은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이번 방산 해운 섹터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하면서 중동을 둘러싼 긴장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에가 피살된 지 약 2달 만에 헤즈볼라의 1인자도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나스랄라가 수많은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을 살해하고 수천 건의 테러를 저지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을 공습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중동 갈등의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과 에너지, 해운, 물류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물류 관련주들의 경우 캐나다 밴쿠버항에 있는 곡물 터미널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과 터미널 협회는 작년 말에 만료된 단체 협약을 갱신하기 위해 협상해왔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 협상 지점을 찾지 못했다고 알려졌어요. 캐나다는 세계 최대의 카놀라유 수출국이자 러시아와 호주,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밀 수출국인데요. 캐나다 전체 수출량의 70%에 달하는 곡물이 해당 터미널을 거쳐가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파업이 지속될 경우 수억 원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방산 관련주인 에이스테크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직전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있었는데요. 에이스테크는 최대주주가 기존 구간영 외 7명에서 MV 메자닌 플러스 사모투자 합작회사 외 3명으로 변경된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분 인수 목적은 경영참여이며 변경 후 새로운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은 49.69%가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인수 후 임원은 향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유비온이 오늘 상한가를 갈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비온은 최근 삼성전자와 34억 원 규모의 교육 플랫폼 개발 고도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이번 계약 금액은 유비온의 최근 매출액 대비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교육 섹터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년 3월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HL사이언스도 오늘 상한가를 갈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HL사이언스는 2주 전 중국 상해이약그룹과 우수조인트 100에 대한 중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며 오늘은 HL사이언스가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중국 경기부양 관련주들이 상승한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며 HL사이언스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도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효림네트웍스의 상한가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효림네트웍스는 최근 액면 분할 일정이 마무리되고 거래가 재개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진매트릭스는 차세대 대상포진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유효성 연구 결과가 국제바이오 학회 공식 학술지에 게재되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매트릭스의 관계자는 해당 물질은 차세대 대상포진 백신으로서 면역 증강제 없이도 T세포 면역 반응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게 주요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랩지노믹스는 미국 IMDD 클로징 실사를 종료하고
2주 내로 최종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미국 식품 및 약국의 허가 없이도 미국 시장에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인 클리아랩 3곳을 인수했으며 추가로 IMD 1곳을 더 인수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인수가 마무리되면 랩지노믹스는 국내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미국 클리아랩 4개를 보유하여 현지 전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더 테크놀로지는 최근 별다른 호재 없이 급등세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이에 대해 시장본부는 조회 공시를 요구했으며 더 테크놀로지는 장마감 후 타법인 주식 인수를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으로 제닉스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제닉스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 전문 업체로 장중 최고 60%까지 급등했지만 종가는 공모가 대비 15%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신세계건설은 저번 주 금요일 저녁에 자발적 상장 폐지를 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장 폐지를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하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마트가 가진 546만 주의 주식과 자사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모두 사들인다고 전해졌으며 공개 매수 가격은 18,300원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신세계건설의 오늘 종가는 18,160원입니다. 다음으로 태성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태성은 최근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동박과 유리기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붙어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태성은 2주 전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증설을 위해 194억 원 규모의 토지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JLK는 뇌졸중 AI 진단 솔루션의 미국 진출 기대감이 지속되며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0월 11일에는 세계 뇌졸중 석학으로 꼽히는 유명 교수진들이 JLK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힘스를 비롯한 OLED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하원이 미국 국방부에게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인데요. 미국의 중국 제재가 반도체와 자율주행에 이어 디스플레이로 확대된다면 중국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디스플레이 섹터와 관련해서는 애플이 내년에 저가형 스마트 디스플레이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큐로홀딩스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145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큐로홀딩스는 채무상환 자금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주당 배정되는 주식수는 0.7주이며 배정 기준일은 12월 18일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